뭔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좀 한 번은 그 상처를 조금 치유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읽으면서 느껴지는 정서들이 되게 오묘하고 고독과 아픔이 느껴지는데 또 끝에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시였다. 시가 잔잔하고 차라한 꿈속을 유영하는 느낌이랄까. 표현들이 섬세하고 아름답대요. 왜 책이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냐? 진짜. 네, 이 공간은 또 처음이죠. 제가 이번에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책을 그렇게 잘 보는 편이 아니에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책을 보는 환경을 굉장히 많이 조성은 해주셨거든요. 초등학교 끝나고 집을 이제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집을 가는 와중에 그쪽에 작은 서점집이 한 2개인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근데 그 서점집이 보이면 항상 책을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만화책을 샀습니다. 그 옛날에 난 너무 멋진 걸, 난 너무 예쁜 걸, 깜찍한 걸 시리즈, 걸 시리즈 있어요. 그런 걸 시리즈를 샀고요. 어떤 만화책 시리즈를 엄청 샀던 기억이 나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책을 그렇게 잘 보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가 돼서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 혼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혼자 독립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기 때 제가 책을 처음 접하게 됐던 것 같은데 처음 접했다는 게 좀 제가 직접 막 구매를 했던 거? 근데 그때 에세이를 처음 읽었거든요. 그 당시에 좀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를 샀던 시기가 있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시는 사실 제가 조금 힘들었을 때 위로를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는 소설이랑 시를 조금 읽고 싶었던 시기에 내가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 읽게 됐던 게 시였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가는 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선은 쉬워요.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사실 제가 이거를 다른 시집을 소개시켜 드릴까 했던 것 중 하나는 이 시집들이 조금 지금 보니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서 그럼 굳이 이거를 다들 아시지 않을까 했다가 그것보다도 뭔가 좀 어쨌든 내 마음이 가는 거? 내가 진짜 딱 이렇게 시집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거다 하고서 내 심장이 울리는 4권을 뽑은 게 이 4가지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시집은 지금 알고 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입니다. 류시화 작가님이 엮으신 장원 시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집입니다. 보면은 작자 위상도 많고요. 어떤 유명하신 분들의 말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보지 못했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점에 가서 그냥 이 책을 고르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과 그런 경험으로 인한 후회나 반성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고 그 안에서 그 어떤 고백 그리고
그 고백 끝에는 조금 삶에 대한 지혜와 어떤 통찰들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그냥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더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요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겪는 경험과 후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들이 고스란히 뭔가 좀 느껴지는 메모를 써놓은 게 어려움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음에, 그리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삶의 태도를 진정으로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도 너무 슬퍼.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이 내가 그린 최초의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이 주인 없는 개를 보살펴 주시는 걸 보았어요. 난 그래서 동물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때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면 우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님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이 날 염려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왜 책이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냐? 진짜. 제가 저한테도 메시지를 남긴 게 있어요. 이 시집은 네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거나 외부 환경에 지쳐 있을 때 그보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 네 영혼이 말하는 게 뭐고 진정으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게 가치 있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나아가야 할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혜와 조언들이 너에게 닿았으면 좋겠어. 네 영혼을 치유하고 깨달음과 내면의 용기를, 응원의 말을 써준 것 같아요. 그럴 때 한번 펴보라고. 보라돌이들도 그런 시기가 있으면 한번 사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어린 보라돌이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류시와 시인님의 이 시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시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로도 많이 받았지만 제 스스로 깨달음도 많이 얻었고 어떤 것에 집중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음 추천 책들도 다 류시와 시인님의 책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 취향인가 봅니다. 이 책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마음챙김의 시. 이 책은 제가 지금 새 책이라서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내용들은 없는데요. 대신에 제가 그때 선물해줬던 저의 친한 언니가 몇 가지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몇 개 보내줬어요. 제가 어떤 거에 밑줄을 그었는지 그거를 몇 개 읽어드려 볼게요. 네가 있는 곳을 도달하기 위해서, 네가 있는 곳에 도달하고 네가 없는 곳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쁨이 없는 길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모르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지의 길을 지나가야만 한다. 네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무소유의 길을 건너가야만 한다. 너 자신이 아닌 것을 가닿기 위해서는 네가 아닌 길로 가야만 한다. 네가 모르는 것에 네가 아는 유일한 것이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네가 소유하지 않은 것이며, 네가 있는 곳은 네가 없는 곳이다.
조용히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 없이 기다려라. 왜냐하면 희망은 잘못된 것에 대한 희망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 기다려라. 이렇게 4개를 캡처해줬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정말 삶에 지치고 힘이 들 때 나 자신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어떻게 보면 힐링 도서라고 할 수 있는 시집입니다. 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얘는 저는 처음에 이 아이를 서점에서 봤을 때는 살짝 연애에 대한 얘기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내부를 보니까 좀 상처받은 이들에게 어떤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삶에서 추구하는 삶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빛 속에서도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내 방식대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이 살짝 그런 책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당신이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나는 알고 싶다. 주의를 주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이쁘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뭔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좀 한 번은 그 상처를 조금 치유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다시 나아가고 싶고 어쩌면 조금은 힘든 시기에 다시 리프레시하고 조금 힐링하고 조금은 나를 챙기고 싶을 때,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을 조금 다시 잘 잡고 스스로와 잘 지내고 싶을 때, 그때 읽으면 좋을 만한 시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뜻밖의 바닐라입니다. 우선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혜미 작가님의 2번째 시집이더라고요. 이혜미 작가님의 시집 자체가 살짝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자연에 빗대서 쓴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데 저는 뭐가 좋았냐면 이 내용이 살짝 읽으려고 하면 읽히지 않아요. 근데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성들이 굳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랑말랑하게 만져주는 책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엔 어려운데 읽으면서 느껴지는 정서들이 되게 오묘하고 고독과 아픔이 느껴지는데 또 끝에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시였다. 시가 잔잔하고 차라한 꿈속을 유영하는 느낌이랄까. 표현들이 섬세하고 아름답대요. 처음에는 이해해보려고 오래 봤는데 나중에 느껴지는 대로 읽었다고. 근데 그때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나 보다. 살짝 끈끈하고 액체로 가득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발끝을 힘껏 들고 높은 곳을 더듬어 충분히 붉은 것들을 맛보았어. 입가를 온통 물들인 채 한 쌍의 유두가 된 기분으로. 언니, 우린 분명 교묘히 어긋난 사람일 거야. 딸기의 어수룩한 초록 왕관을 쓰고 이불 속에서 첫 몽정을 말하던 아침. 땅구멍마다 질긴 씨를 하나씩 쓸어놓으며 우리는 함부로 은밀해지고 조금씩 말랑해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야해요. 근데 또 아름다워요. 자연을 소재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표현력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의 최애 책들
저도 모르게 아까는 눈물을 흘리게 된 책들도 있고 읽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또 나기도 하는 저의 책들인데요. 요즘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집이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라돌이들은 또 시집을 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집을 보는지, 그리고 어떤 시집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 궁금해요. 뭔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보라돌이들이 이런 시집 좋아한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집들 중에서 이런 거 조금 보여드려도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해볼게요.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책을 왜 읽게 됐고 저에게 책은 어떤 의미고 저에게 어떤 도움들을 줬고 내가 뭘 느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조금 발가벗은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또 얘기하고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라돌이들이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오늘 내용에서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다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끝입니다. 안녕. 무서운 게 딱 좋아. 그 무서운 게 딱 좋아 시리즈가 있는데 어떤 만화책 시리즈를 엄청 샀던 기억이 나요. 그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은데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은 읽어주고 싶은 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